시장하고 미국은 여러 가지로 관세를 해서 그 상황에서 미국 시장의 국채 금리가 흔들리고 나름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거기에 뭐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실질적인 물가 상승 그러면서 나름 부담 요인이 분명히 있어. 자, 그런데 우리 시장으로 보면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아까 열심히 설명했던 거를 또 똑같은 말을 하려니까 좀 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요 파란색이 코스피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영업이익이야, 영업이익 추이야. 요거 이제 2025년과 2026년은 뭡니까? 컨센서스고 예상이고, 그죠? 우리 시장의 영업이익이 120조, 그죠? 코스피 기준 120조 이게 들락날락 하던 때가 뭐예요? 2012년에서 2017년이라고. 요때가 종합주가지수가 1700, 그죠?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1500과 2000을 왔다리 갔다리 하던 때가 그때고. 그리고 2018년에 반도체 호황이 확 들어오면서 2017년, 18년에 주가가 이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코스피 검은색도 증가하면서 그죠? 2300포인트 라인을 갔었던 고위치야. 그리고 나서 미국의 중국의 무역 분쟁 일어나면서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코스피도 내려오다가 팬데믹 이때 뭡니까? 종합주가지수가 급락하고 영업이익도 확 감소했다가 유동성 돈이 풀리면서 뭡니까? 지수가 급상승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흐름. 그러다가 다시 2022년 긴축, 그죠? 글로벌 긴축이 진행되면서 내려온 거야. 그죠? 유동성이 감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2024년 뭡니까? 다시 미국으로의 수출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영업이익이 쭉 늘었어. 그지? 이렇게 영업이익이 2024년 쭉 느는데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미리 내려왔어. 그죠? 그러면 주가는 영업이익의 함수야. 그죠? 영업이익이 시장이 증가를 하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2024년은 코스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내려와 있는 거야. 이 갭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요건이 있다는 거야. 그죠? 어느 정도냐 그러면 2023년에 영업이익은 161조, 2024년은 240조. 이렇게 그죠? 80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도 코스피는 내려왔다고. 그리고 2025년 예상은 2024년보다 더 높아. 다만 여기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은 관세가 그죠? 적용되지 않았을 때니까 관세가 적용된다면 그죠? 관세 비율 10%냐 20%냐 25%냐 이거에 따라서 다소 감소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그죠?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2024년 그러니까 15% 내외의 관세를 받는다면 작년 2024년보다는 높을 거다라고 보는 거야. 자, 주가는 두 해를 기억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요거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순이익 증가율입니다. 순이익이 증가를 하면 이 갈색이 순이익 증가를 하면 주가도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런데 2019년에는 순이익이 45% 감소했는데도 주가가 올랐네. 그죠? 이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어. 반면에 2021년에는 순이익 증가율이 124%나 됐는데 주가는 3.6%밖에 못 오르고 2024년에는 순이익 증가율이 58.7%였는데 오히려 주가는 9.6% 떨어졌으니까 에이 안 맞네 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렇지가 않아. 주가는 선행성이 있잖아. 그죠? 순이익이 증가를 해도 이후에 안 좋을 것을 예상을 하면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반대로 순이익 증가율이 내려와도 이후부터는 경기에 저점이 나오고 시장의 유동성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을 선행해서 움직인다고. 그래서 1년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2년치를 같이 바라보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2년간의 순이익 증가율과 주가 상승률을 보는 거야. 2016년에서 17년 보니까 순이익 증가율이 44.7%인데 주가 상승률이 25.8%. 2018년, 19년에는 순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15%인데 주가가 마이너스 10%. 거의 비슷해졌죠. 2020년과 2021년을 보니까 주가 순이익 상승률과 주가 상승률이 비슷하고 물론 아까 이야기했었던 유동성 환경까지를 다 가미해야 돼. 자, 그러면 2024년에 58.7% 순이익 증가하는데 9.6%가 떨어졌고 그죠?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했었던 2025년도 순이익 영업이익 흐름으로 봤을 때 2024년과 2025년 평균 40.9%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라면 주가는 상승 흐름을 보여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8%로 내려와 있어. 그죠? 행여나 관세, 그죠? 관세 영향으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해도 올라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부담이고 노이즈가 많지만 지금 시장 기준으로 보면 2023년에 종합주가지수 그거보다 높은 2650포인트 이상에서는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그죠? 뭐 2,350포인트가 PBR 기준 0.8배 이하에서 너무 싸다. 지금 2,473포인트. 이건 너무 싼 거야. 상대적으로. 그죠?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하락했다가 올랐다 하면서 미국 시장보다는 더 센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라고 이게. 그죠? 다만 외국계 자금이 그죠?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죠? 개인들 매수하고 연기금이 매수하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잖아. 그죠? 수급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돌아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지. 주가는 물론 그죠? 실적 때문에만 움직이는 건 아니야. 그죠?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가장 큰 수급을 외국인이 갖고 있으니까. 그죠? 이제 그 수급이 받쳐지는 흐름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죠? 방산이나 조선 쪽은 매수했다 매도했다 하면서 그래도 매수 우위인데 그죠? 반도체 쪽을 비롯해서 뭐 매도 우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전반 흐름 부분들이 안 좋지만 그죠? 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흐름으로 봐서는 절대 미국 시장 추가적인 노이즈에 흔들릴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다만 뭡니까? 뉴스에 의한 흐름은 계속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번 주냐 다음 주냐 10조 원 정도 추가 경정 예산안이 발표 예정이지. 그죠? 이런 추경 편성 관련 부분이 나왔을 때 D-Day 이후 그죠? 3개월 흐름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5%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코스닥은 3.2%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다고. 이 이야기는 추가 경정 예산은 내수의 진작에 도움이 되고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2025년 기준 최대 실적의 최고 주가가 기대되는 종목. 이건 이제 하나증권에서 이야기한 건데 여기서 일정 정도 많은 종목이 그래.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아시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그나마 실적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이건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 글로벌 시장 흐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뭐 이 미국이 145% 중국에 관세 부과하고 중국이 대미 125% 관세를 부과하는 흐름.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양국 간 실효 관세율, 이 실효 관세율은 100%를 지금 넘어섰어. 그죠? 결국 이는 경제 및 통상 측면에선 실질적으로 당교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시진핑이 지금 트럼프는 올리면서도 협상에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시진핑은 동남아 국가 순방 같이 그죠? 자기들의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145%라고 하는데도 펜타닐 관련 20% 그거 빼서 125%까지만 관세를 부과하고 더 이상 관세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중국은. 뭐냐? 더 맞대응은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관세로는 더 올라갈 일이 없다라고 보는 거지. 그제? 다만 이제 협상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질 거냐 아니면 아주 늦어질 거냐. 이 우려가 계속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불안할 거고 어제 국채금리가 내려오고 했었던 이유는 연방은행 총재들이 FOMC에서 개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반등을 해준 거지. 더 올라가는 흐름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돼.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더 큰 기대를 지금 보일 부분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미국 수입품 감세율이 지금 22.5%로 급등했는데 이건 지금 19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1930년에 1929년 30년 이때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야. 그래서 예전에 제가 스무드 홀리법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관세율이 무지 높았다. 이런 전철을 밟을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 1930년대보다도 더 높아. 이거는 미국의 그리고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안 좋은 건 분명한 거야. 안 좋은 게 있는데 시장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로 전환되느냐? 그렇지 않지. 그죠? 경기에 대한 부담은 놓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런 가운데에서 4월 11일 날 전자제품 관세 제외를 미국이 왜 했느냐? 이걸 보면 나오잖아. 스마트폰이 미국 품목별 총수입 내 중국산 비중이 81%야. 컴퓨터 모니터가 78%. 그죠? 그리고 터치스크린 이런 부분이 34%. 엄청난 비중으로 중국 물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 소비자의 직접적인 물가와 그리고 소비자 체감에 있어서 불만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잖아. 그러니까 일부 유예한 부분인 거지. 그죠? 소비자 불만을 일정 정도 막기 위해서 직접 소비자에게 영향을 가는 거니까. 자, 이제 트럼프의 막무가내 그리고 오락가락 관세 영향으로 지금 단기적인 이 물가 상승 우려가 75%, 그죠? 장기적으로는 48%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사실 미국의 지금 반도체 부분은 아직까지 얼마만큼 관세를 부과할지 몰라. 의약품도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인지 몰라. 그죠? 그런데 보편적 관세 10% 이상일 거고. 그 전에 발표했었던 철강이나 알루미늄 25%, 자동차 25%. 그런데 자동차는 조금 줄일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15%에서 20% 내외의 관세 부과 확률이 있겠지. 그제? 보편적 관세보다는 높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부과했었던 관세보다는 조금 낮은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한 20%에서 15%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11%에 불과한데, 그죠? 사실 D램 반도체 쪽 라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싱가포르나 대만, 일본에 공장이 있어서 뭐 좀 다변화를 했어.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중국에만 있잖아, 거의. 그죠? 미국에도 있지만. 응? 그런데 삼성전자는 영향력이 그렇게 그 디램에 대한 이 관세 영향이 그래도 미국 공장이 있고 또 우리나라 평택 이쪽 시흥 이쪽 라인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SK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덜해. SK 하이닉스가 가장 피해를 볼 거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는. 그죠? 상대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관세를 적용을 해도 관세가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위에 있을 거고. 자, 이제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시장을 한 때 연준을 개입하겠다. 이게 이제 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잖아.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어제 파월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16일 날. 그죠? 주가가 미리 올라간다면 파월은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왜? 지금 여타 연방은행 총재들이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반등한 거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얘 연설 전에 시장이 비리비리하고 별 볼 일 없다면 파월이 친화적인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겠지. 그죠? 요거는 그 이전의 흐름 부분을 주가가 그죠? 이 연설하기 이전에 주가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다 올라와 버리면 뭐하러 입장 선회해? 그죠? 오히려 이렇게 선회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타이밍이 미국 시장에서는 비중을 한번 줄였다가 다시 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고. 그죠? 그런 가운데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갈 때 반대로 그죠? 내려오면 주가가 다시 버벅대면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그죠? 금리 조기나 아니면 양적 완화를 하든지 긴축을 조정하든지 그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큰 거야. 왜 지금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도 추세 반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야. 지금 중국이 협상을 조급하게 하지 않고 동남아 3국 돌면서 우군을 확보하러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4월 4일 날 히토리 출정 통제하고 중국의 지상항공이 미국 보임 항공기 인수 보류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그죠? 이건 산업이나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지금 지난해 전 세계 히토리 생산 비중이 중국이 69%, 그죠? 그리고 미국이 11.5%, 미얀마가 7.9%, 호주가 3.3%. 이렇게 아주 이 생산하는 국가도 제한적이고 거기에 생산은 69%지만 이걸 가공 정제하는 쪽은 90% 이상이야. 중국이. 그러니까 영향력이 엄청 큰데 그 수출제한 히토리의 용도가 F-35기에도 들어가고 또 전기차 모터에도 들어가고 그죠? 또 초전도체 등 첨단 소재의 활용. 이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우리나라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 그 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없었던 게 아니라고. 반등을 해도. 그러니까 반등의 한계치는 일정 정도 있는 거야. 미국 시장에. 그죠? 그러면서 EU도 역시 미국 시장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 EU 교역국의 수출 비중을 보게 되면 미국이 20.6%, 영국, 중국, 그죠? 미국이 월등히 크잖아. 20.6%로.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지난번에 우리나라 FTA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듯이 그죠?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야. EU도 중앙아시아 5개국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 EU, 메르코스루 오스트리아가 EU, 메르코스 FTA 요거 반대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철회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또 중국 전기차 관세 완화 협상을 돌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는 부담일 거다고. 그죠?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 관세를 유럽이 완화를 하면 유럽도 안 좋아지는 건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서로 미국 시장이 막히니까 중국하고라도 어떻게 해서 비교 우위를 갖든 뭘든 하려고 하는 노력 흐름이니까. 근데 여튼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상황, 그런 부분들의 흐름들이 관세를 유예를 하고 관세를 줄인다고 해서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이 관세 충격 이후 그리고 시장이 뭡니까? 지금은 시장의 부작용, 국채금리 상승, 달러 약세, 주가 하락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다소의 완화 흐름 부분을 보여주는 흐름이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트럼프의 내각, 이 내각 중에서 강경파가 일부 후퇴하고 뭡니까? 이 중도 완화적인 재무장관 이쪽 베센트 재무장관 이쪽으로 조금 무게중심이 옮기면서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중인데 확실한 이 변화 흐름이 전개가 되지 않으면 미국 시장은 그렇다고 여기서 또 더 급락한다는 게 아니라 이 변동 흐름이 약화가 되면서 비추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들어갔다. 그죠? 반면에 우리 시장 쪽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영향 부분이 받을 만큼 다 받았고 이미 그 이전 2024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반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미국 시장보다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변수 요인은 그죠? 6월 3일 대선을 앞둔 그죠?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 이러면서 이제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겠지. 그죠? 어제는 AI 쪽 이야기를 하고 또 국힘은 4.5일 여튼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행이라든지 제가 일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 뭡니까? 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그죠? 작년보다 늘어나는 흐름들 속에서 이
파라다이스나 이것도 안 올렸네. 저 롯데관광개발이나 그죠? 이런 쪽 부분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비단 그것뿐이겠냐고. 그죠? 외국인들이 관광객이 늘어나면 카지노 쪽이나 특히 이제 제주도 관광이 늘어나니까 롯데관광개발이 가장 큰 우위를 보일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예전처럼 소비 금액은 많이 쓰지 않고 줄어들었지만 그죠? 그 줄어든 게 이제 비싼 제품이나 비싼 이런 부분의 이 수요는 줄어든 거지. 그러면 그죠? 관광지 이 부분에서 다이소나 올리브영 이렇게 저가 물품을 파는 쪽 라인 부분이 관광 코스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그쪽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그 소액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은 증가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카지노나 화장품 쪽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흐름을 갈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런 흐름이야. 그래서 지수상에 있어서는 2480과 2500 근처 오면 조금 쉬어야 되는 흐름. 그게 어제부터 이미 쉬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지수는.